오늘은 이제 정면 공포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왜 악순환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난 얼굴에 빨갛다에 꽂혀 있죠. 나는 얼굴이 빨갛다. 뭐 그런 상황에서 빨개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안 빨개져야 돼.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 노력인 거예요. 사실은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거거든요. 불안이나 그런 상황, 긴장 상황에서는 얼굴이 좀 빨개질 수 있는 건데 스스로의 자연스러움을 거부하고 부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빨개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황이 되고요. 근데 또 당황하면 안 돼로 또 이제 당황하면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거슬려서 부자연스러움 쪽으로 악순환이 자꾸 꽂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황되죠. 빨개지고. 그러면은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그 문제가 더 부각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어느 정도 자꾸 만나야지 이게 해결되는 건데 어쩌다가 만나면 더 당황되니까, 더 긴장되니까. 발표도 자꾸 해보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회피하다 보면 오랜만에 발표를 하면 당연히 더 긴장되고. 그래서 아,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진짜 빨갛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괴감이 계속 되는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힘들죠. 이게 또 비슷한데 역기능적인 사고라는 거는 이제 생각의 흐름인데 인지의 왜곡 쪽인데 더 이면에는 이 사회불안 장애가 반복되는 분들은 어떤 이면의 마음이 있냐면 나는 얼굴이 빨개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그냥 나는 별로야. 나는 사람이 별로야. 비호감이야. 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별론데 내가 얼굴 빨개져요. 그런 상황에서 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날 진짜 바보같이 보면서 별로라고 볼 거야. 찐따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죠. 그러면은 더 티가 나겠죠. 얼굴이. 그런 생각을 해보면 더 긴장되니까 얼굴이 이제 붉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확인 사살이 되는 거예요. 아, 난 진짜 별로야. 네, 나는 진짜 비호감이야.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자괴감에 빠지면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게 되는 이유가 처음에는 사회불안 때문이었지만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도 날 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볼 게 아닙니다. 많이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양상들이고 임상 그런 건데 진단 기준이 있어요. 사회불안장애 진단 기준이 있는데 근본에 이게 있으면서 이제 그 양상이 안면홍조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이건 치료를 좀 접근을 해야 돼요. 혹시 그러면 여기 진단을 할 때 그 어떤 설문지에서 뭐 체크해서 몇 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정신과 진단은 설문지라는 건 없고요. 네. 이제 보통은 설문지를 언제 하냐면은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닐 때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체크리스트를 기다리는 동안에 좀 하게 한 다음에 참고만 하지. 몇 개 이상을 항목별로 이제 정해진 진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설문지가 그거랑은 달라요. 그냥 임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회불안 장애의 진단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이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또 구분하는 게 진단 기준이고 그거에 따라서 보는 건데 이제 사회적인 그런 인간관계 상호작용 또는 또 이제 내가 그래서 관찰되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고 막 공포를 느낀다. 그 이유가 부정적으로 나를 볼까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흠이 잡힐까봐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평가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래요. 항상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그러면 사회불안 장애 아니고 대부분 항상 이런 상황 되면 항상 이런 게 감정적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고 회피를 안 하면은 그냥 너무 힘들게 견뎌도 그거는 문제예요. 피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견디고 있거나 왜냐면은 피해도 지장이지만 견디는 것도 지장이에요.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딴 걸 못해요. 그쵸. 견디느라고. 그게 생각보다 견디는 에너지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 공포와 불안은 동물적인 건데 그거를 참아내느라고 그 이후에는 기진맥진돼서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넉다운. 그러니까 어쨌든 지장. 근데 이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6개월. 사회불안장애 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 사회불안 장애가 약간 대인에 대한 공포 쪽으로 많이 치중되는 게 우리나라 일본의 조금 특징인데 그 이유가 문화 때문에 유교 문화. 체면을 중시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울 때 나 자체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키우는 걸 어떻게 볼까에 자꾸 이렇게 신경 쓰는 거를 내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신경 쓰는 거고 자존감이 낮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나는 어떻다가 자존감인데 포인트가 자매가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불안 장애도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정신과에 가기보다는 표면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가거나 또 다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형외과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사회불안 장애 진단 기준은 안면홍조는 이게 베이스에 있을 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포 불안의 생리적 반응으로. 6개월은 사실 되게 짧아요. 보통은 병원에 이게 시작이 언제 되냐면 보통 10대 때 돼요.
진짜 시작되는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저희 때도 이제 그랬지만 요즘도 계속 그런데 선생님들이 좀 잘못하는 건데 자꾸 발표를 시켜요. 한 명을 일으켜서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 나 앞에 나서 풀게 해요. 그러면은 뭐 풀면은 뭐 모를 수도 있고 발표 못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이제 놀려요. 근데 애들이 놀리는 건 선생님이 또 유발하기도 해요. 그게 시작점이 돼서 사회불안장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예 공포로 이제 딱 거기 굳어져서 이거 너무 그때 완전 멘붕되고 이런 경험을 하면은 또 그때 내가 멘붕이 돼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또는 목소리가 떨렸는데 또 말하다가 삑사리가 났는데 애들이 그걸 또 놀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관찰당하는 거고 모욕당하는 거고 당황한 거. 그런 식으로 그때 시작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이고 뭐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 못하고 그냥 나는 뭐 용기가 부족하고 뭐 멘탈이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괴감만 들다가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5년에서 10년 뒤에 대학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더 큰 일이 생기고 뭐 직장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직장 가면 더 힘들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된다. 당연히 결혼생활도 힘들고 가정생활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그래서 뒤늦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은 사실은 실제 임상에서는 사회불안장애가 진단이 되는 시점은 5년에서 10년 정도 후예요. 엄청 늦습니다. 네. 요즘에 왕따나 그런 문화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의 경험이 계속 가요. 네, 그때의 공포가 확 올라오고 공포 플러스 모욕감, 뭐 수치심 이런 게 짬뽕 돼가지고 확 뇌리에 잡히면 아무리 너는 괜찮고 걔네들이 이상한 거고 옆에서 설명해줘봤자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뇌리에 이제 박히는 겁니다.